네, 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스티븐 코비 작가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지난번 라온의 책 먹방에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오늘은 다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때때로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옴을 볼 때 나는 사소한 일이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브루스 바턴. 당신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묻는다. 보면 모르오. 이 나무를 베려고 돕질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한다.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베었습니까? 당신이 큰 소리로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를 5시간 이상 이 일을 했어. 나는 지쳤어. 무척 힘든 일이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당신이 묻는다. 그게 일을 훨씬 빠르게 할 겁니다. 내겐 톱날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톱질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이지요. 습관 7은 자기 쇄신, 즉 재충전을 위해 톱날 가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6가지 습관들을 둘러싸고 있다. 습관 7은 개인적 생산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진 본질의 4가지 차원, 즉 신체, 영적,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쇄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에 관한 대부분의 철학들은 비록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4가지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자 셰퍼드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균형적인 삶을 기술했는데 관조, 자율성, 관계성, 건강한 상태 등을 말한다.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인 조시 쉬안도 4가지 역할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훌륭한 동물이 되는 것, 훌륭한 장인이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성자가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정통적인 동기 이론과 조직 이론도 이 같은 4가지 차원 또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적 차원, 사람을 다루는 방법,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 및 공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톱날을 갈아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상의 4가지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법을 사용해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본질에 해당하는 4가지 차원 모두를 단련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적으로 되어야 한다. 톱날을 가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명백히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며 제2사분면의 활동들은 내적 의지를 요구한다. 긴급성을 이유로 제1사분면 위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원인이 된다. 개인적 생산 능력은 이것이 제2의 천성, 즉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건전한 의미에서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의 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단련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 이 습관은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투자이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공헌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에 대한 투자다. 이를 수행하는 도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는 네 가지 차원에 대해 규칙적으로 톱날을 가는, 즉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신체적 차원. 신체적 차원은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활동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의 섭취, 충분한 휴식과 긴장 이완, 규칙적인 운동 등을 포함한다. 운동은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의 하나로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이 꾸준히 하지 않은 활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제1사분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운동을 무시한 결과 생기는 건강 문제와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운동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왜곡된 패러다임인가. 운동할 시간은 있다. 일주일에 3시간에서 6시간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 하루에 30분 또는 적어도 이틀에 30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운동 시간이 일주일에 다른 162에서 165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운동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거나 테니스나 라켓볼과 같은 운동을 즐기기 위해 체육관이나 사우나에 간다면 물론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체적 단련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훌륭한 운동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 지구력. 지구력은 에어로빅 운동과 심장 혈관 효율, 심장에서 전체로 피를 보내는 힘,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심장이 근육이긴 하지만 심장을 직접적으로 운동시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거대한 근육체를 통해 특히 다리 근육을 통해 운동시킬 수 있다. 속보,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크로스컨트리, 스키, 조깅 등 심장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당신이 적어도 분당 심장 박동수를 100으로 증가시키고 그 수준을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에 관한 최소한의 상태는 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축성. 신축성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달성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어로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끝난 다음에는 가라앉히기 위해 스트레칭 운동을 추천한다. 스트레칭 운동은 더 격렬한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육을 풀고 부드럽게 하며 운동 후에는 근육이 아프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젖산을 소모해준다. 힘. 힘은 간단한 유연체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들기 등 근육 발달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힘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는가는 우리의 건강 상태와 직업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육체 노동 혹은 운동 경기를 한다면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커다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에어로빅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포함한 유연체조를 통해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내 친구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였는데 그 방법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들 모두가 그런 방법으로 힘을 기를 필요는 없다. 고통 없이는 소득도 없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도성이라는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지 세력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체적 건강이 갖는 가치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 자부심, 자신감, 성실성 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이는 습관 2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영적 차원은 우리가 가진 가치 체계의 핵심이고 중심이며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원천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영원한 진리들을 믿도록 해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영적 쇄신을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는 성서가 나의 가치 체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쇄신을 한다. 성서를 읽고 묵상할 때 나는 재충전되고 강해지고 중심이 잡히고 봉사를 서약하게 된다. 영적 재충전과 쇄신은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제2사분면에 속한 활동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에게 기도는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증가시켜주는 능력의 원천이었다. 아무리 큰 공경에 직면해도 절대적인 평온과 침착을 유지하는 선의 대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과 침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항상 명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명상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계속한다. 그는 마음과 가슴 속에 그러한 평온의 순간들을 계속 지니고 다닌다. 종교 지도자인 맥케이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즉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평온함을 느낄 것이고 삶의 의의도 확실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승리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른 사람과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지적 차원.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개발과 학습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훈련을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통해 받아왔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일단 끝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진지한 독서를 하지 않고 종사하고 있는 분야 밖에 새로운 것에 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지 않으며 분석적인 사고도 하지 않고 글도 잘 쓰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행된 여러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약 35시간 내지 45시간이다.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맞먹으며 학교의 시간보다도 많다. 나는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의미 있게 한다. 반면 많은 프로그램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교육, 특히 마음을 수양하고 확장시키는 성인 교육은 정신적 쇄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에서 강좌를 택하거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정신적인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의 생각, 경험, 통찰, 그리고 배운 것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은 정신적 명료성, 정확성, 상황 파악 등에 큰 도움을 준다. 훌륭한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얕고 피상적인 것만을 표현하기보다 사고, 감정, 아이디어 등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가치와 성과 면에서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위해 1시간씩 투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잠을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며 하루 일과에 투입하는 시간의 질과 효과성을 크게 증진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어려운 도전을 다룰 수 있는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능력을 장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사회적, 감정적 자원.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자원이 습관 1, 2, 3과 관련된 반면 사회적, 감정적 자원은 습관 4, 5, 6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삶의 사회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감정적 삶은 주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 개발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강요해보자. 당신은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동료, 친구, 이웃, 배우자, 자식, 친척 등 내가 상호작용하길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함께 의사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핵심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안경을 통해 문제를 보고 있다. 같은 여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젊은 여자로 보지만 나는 늙은 여자로 본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줌으로써 갖게 되는 내면적 안정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자부심의 원칙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여하고 건설적으로 공헌하며 나아가 진정으로 개선했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 또 다른 하나는 인명의 봉사다. 아무도 그 봉사활동을 알지 못하고 알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엘튼 테너는 봉사는 내가 지구상에 사는 특권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라고 말했다. 봉사의 방법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지, 봉사기관에 다니는지, 혹은 뜻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대신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내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야 한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란 책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했어요.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 마음이 막 열정이 막 넘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고 책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배우고 봉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정말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Eat, Pl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일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세븐헤빗 또 좋은 부분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콘텐츠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